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확실히 좋아하면 표현도 많이 하고, 욕을 하면 어쩔 수 없지. 함께 사는 건 어렵다. 귀엽잖아요, 엄청. 뭔가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얘가 거절을 못하나? 술 마시면서 더 얘기를 하고 싶다. 저의 재테크는 물욕이 많이 사라졌나 보다 했는데, 전부터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Q&A를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패드에 질문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우선 장점. 제 시간을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다? 갑자기 뭐 어디를 가야 한다면 시간 조정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운동을 저녁 시간대에 가면 확실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오전에 좀 사람 없는 시간대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점, 늦잠을 잘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프리랜서의 장점인 것 같고, 쉬는 날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정말 바쁠 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거. 그리고 확실히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이런 수입 같은 것도 좀 들쭉날쭉한 게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경기도 주민이 된 지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서울로 레슨을 하러 가게 된 상황입니다. 확실히 음악 쪽, 이 클래식 쪽은 1, 2월 달에는 연주가 많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좀 쉬는 날이 많았던 거지 일부러 쉰 건 아닙니다. 그냥 좀 여유가 있는 달이어서 그래서 약간 좀 쉬는 날이 많았다? 확실히 좋아하면 표현도 많이 하고 다정하게 하고 좀 그런 타입이고, 근데 좀 눈치가 좀 없는 타입이에요. 잘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르고,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쿨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애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거의 웬만하면 영상에서 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게 TMI? 가까운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라, 알게 되면 아는 거고 뭐 욕을 하면 어쩔 수 없지. 또 아닌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음악을 똑같이 해요. 저처럼 같은 악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니가 하는 걸 보면서 맨 처음에 그냥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냥 같이 똑같이 배우다가 전공을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었고, 근데 언니가 이제 예고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예고를 가라. 엄마가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점점점 이제 하다가 악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쭉 전공을 하게 된 거고, ENFJ입니다. 확실히 더 가람이한테 좀 더 안정감을 더 느끼는 것 같고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둘의 사이가 저는 좀 더 진지해졌고, 생각보다 둘이 사는 건, 함께 사는 건 어렵다. 제가 유튜브를 브이로그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도 자주 보는 게 브이로그인데 브이로그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고 싶다를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무작정 시작을 찍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찍는 것도 진짜 오래 걸렸고 편집도 정말 오래 걸려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능숙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꼽기가 쉽지가 않다?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한 50살, 60살이 되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그 남은 생애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60대가 돼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집은 무조건 매매로 갈 생각이어가지고 가람이랑 갑자기 같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조금 미루어진 거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싶어서 더 많이 좀 열심히 모아서 매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향 생활을 좀 하다가 취향이 직장처럼 출근을 했단 말이죠. 그 루틴이 사라지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번아웃이 왔었어요. 또 무섭고 혼자 있으니까 코코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냥 뭐 쉽게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코코를 진짜 책임감 있게 잘 키워야지 하고 코코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야미랑 코코랑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건 오렌즈의 샤이닝 퓨어 초코 색상입니다. 이 렌즈만 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TMI다. 눈동자가 좀 작은 편이에요. 직경이 제일 작은 거를 찾다가 이 렌즈가 가장 직경이 작더라고요. 제 본업을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계속 본업을 하면서 새로운 일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일이 뭐냐면 작곡 관련해서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클래식 쪽이 아니라 아예 다른 분야로 작곡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공부할 것도 많고 쉽지가 않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해주셨던 게 이 러브 스토리가 아닐까. 저는 일단 인스타에서 만났어요. 인스타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인스타를 그때 이렇게 보다가 가람이가 이제 도쿄에서 찍은 사진이 떠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죠. 되게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솔직히 또 가람이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엄청. 저 되게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를 하고 있네?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정말 제 스타일인 거예요. 후회할 바에는 DM을 한번 보내보자. 근데 제가 그때 또 비공개 계정이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가람이 피드에 자취 폴더가 있더라고요. 하이라이트가 있어서 쇼파를 한번 물어보면서 연락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저도 마침 이사를 계약을 했었던 상황이고 쇼파를 바꿀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바꾸진 않았지만 소파 정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보냈죠.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4일이 지났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자 라고 생각했으면서 또 보내고 있더라고,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냈는데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서 무슨 슈퍼입니다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평생 안 읽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뭐 요청 메시지를 뭐 확인을 늦게 했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슈퍼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막 캡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슈퍼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마침 그때 가람이 핸드폰 캡처 화면에 배터리가 되게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충전하셔야겠어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했더니 저 강아지 산책한다면서 강아지 산책하는 사진도 보내주더라고요. 뭔가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연락하지 말자. 저녁이 되었어요. 이대로 연락을 안 하기엔 좀 되게 아쉬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용기를 내어서 이제 DM을 다시 열었죠. 사실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괜찮으시면 카톡 해도 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괜찮다 이러고 저는 바로 잠에 들었어요. 핸드폰 봤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카톡이 온 거죠. 이제 제 카톡 사진도 봤을 테고 뭐 어느 정도 조금 얼굴을 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카톡을 했겠죠. 그래서 이어나갔는데 여기서 또 썸 느낌도 아니었고 진짜 막 엄청나게 막 서로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카톡이 오가고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한 지 일주일 돼서까지도 서로의 나이를 몰랐었어요. 진짜 왜 나이를 안 물어봤는지 저는 그게 살짝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고 가람이에 비해서 가람이 나이를 제 추측으로는 유튜브를 봤을 때 되게 성숙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30대 초반으로 봤거든요. 제가 그때 36이었으니까 6살 차이, 5살 차이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고 이렇게까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는 원치 않았거든요. 제 부담보다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그런 걸로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죠. 몇 살이세요? 이게 물어봤더니 몇 살 같아요? 라고 하길래 30대 초반? 한 31살? 얼굴은 동안이신데 되게 성숙한 분위기여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몇 살 같냐고 했더니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 나이 또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기분 좋으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 그래도 한 30 초반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진이니까. 그리고 가람이는 처음에 제 키도 158인가? 로 봤대요. 사진을 보고서 엄청 작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웃겼어요. 좀 나이로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가람이는 연상 좋아한다고 했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 되게 그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만났던 것 같아요. 언제 만날까요? 하다가 저는 어떻게 해서 쉬는 날이 그때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날 볼까요? 했더니 그게 연락한 시점으로 다음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이제 만나게 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가람이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가겠다. 제가 그때 서울 살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쉬니까 제가 갈게요. 그래서 차로 한 1시간 10분 걸리는 거리였어가지고 일하는 장소 근처에 카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로 이제 저는 미리 갔죠. 1시간 전에 가서 좀 책 보면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다 해가지고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때 또 날씨도 엄청 좋아가지고 엄청 신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도착했는데 카페에 사람도 진짜 없었고 생각보다 긴장이 안 돼서 좀 다행이다? 가라며 다가오는 시간 되면서 거기가 좀 지하였거든요, 카페가. 도착해가지고 아래층으로 오라고 이제 했더니 내려간다고 하면서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 계단에서부터 제가 있는 위치까지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뒤에 배경이 다 뿌옇게 변하면서 진짜 가람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시죠? 첫눈에 반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막 종소리 나고 막 그런 것처럼 진짜 뒤에가 다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진짜 가람이랑 보이는 거죠.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다. 다가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그때 고장이 났죠. 죄송하지만 15분 뒤에 다시 만날까요? 5분 뒤에 다시 만날까요?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진정이 안 되니까. 근데 전 진심이었거든요. 진짜 5분 뒤에 다시 만나고 싶었고, 아니 15분 뒤에 다시 이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가람이가 MBTI가 I여가지고 저는 되게 말 수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더 표현을 잘해주고 칭찬도 잘해주고 뭐 그런 매력에 저는 더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자취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취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람이는 제가 자취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잘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를 제 편한 동생으로 생각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진짜 그 질문에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준 것 뿐인데, 그리고 이제 계속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점 이제 가람이가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람이는 이제 표정을 좀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속 피곤해 하길래 아니 피곤하면 가도 된다.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 보내줘도 된다. 멀리서 와서 그러냐. 나 괜찮다. 생각을 한 거죠. 얘가 거절을 못하나? 왜냐면 그때는 또 이제 저도 차를 가져왔고 이제 가람이도 차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뭐 술은 마실 수도 없고, 근데 또 보니까 표정은 또 되게 피곤해 보이고 보내줘도 되는데 자꾸 안 보내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가람이 갑자기 자기 집에 게스트룸이 있는데 괜찮으면 술 마시면서 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게스트룸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서 봐서 안다. 남녀도 한번 실제로 실물 영접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가람이네를 가게 된 거죠. 그날 이제 가람이네 와가지고 더 많은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무튼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서로 엄청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저도 엄청 그 집에 왔을 때 그 가람이한테 엄청나게 큰 호감을 더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하면서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썸을 계속 쭉 타다가 만난 지 한 3-4번째 됐을 때 이제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금 벌써 이제 최근에 2주년이 지났는데 저희의 첫 만남 썰은 이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제 Q&A니까 여기까지 딱 러브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이제 가람이와 함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디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여기 자주 오게 되고, 그리고 코를 계속 같이 이동하는 것도 코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밤 운전 같은 것도 되게 좀 위험하잖아요. 가람이도 그런 걸 좀 걱정을 좀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살까?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코코랑 냠냐, 홍초, 강아지를 키우니까 서로 없을 때 강아지들, 고양이들 잘 봐줄 수도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챙겨줄 수 있으니까 또 그 점에서도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할 때 청소를 해요. 정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하면서 내 감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저는 젤리를 엄청 좋아해서 우울할 때 젤리 몇 개만 먹어도 기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이제 전공이 모여 있을 때 악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좀 신기한가 봐요. 악기 다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되게 멋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연주자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제 악기를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좀 무겁고 힘들고 뭐 그런 것들? 이게 단점일까요? 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뭐 세탁기 끝난 소리나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나 생활 소음 같은 것들이 음계로 들려요. 근데 그건 조금 힘들 때가 있긴 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후회 없이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온다면 음악 전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좀 발전하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좀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고, 저는 일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래서 가람이도 영어 할 때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또 별개로 다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정하고 표현 좀 잘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소 이상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적금으로 재테크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 이 딱 두 가지만 지금은 하고 있고, 일단 주식은 그냥 옛날에 그냥 커피값 정도만 벌자로 시작하다가 조금씩 소소하게 작게 막 큰 돈을 넣진 않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적금은 진짜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적금이 5개를 넣었을 정도로 적금을 진짜 좋아하고, 저의 재테크는 이렇게 적금이랑 주식이랍니다. 키가 168cm고요. 저는 매일매일 다른데 보통 7시간은 자고 싶어요. 제가 늦게 자고 막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요즘에는 6시간, 7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딱히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 물욕이 많이 사라졌나 보다 했는데 있더라고요. 저 오즈모 포켓 4 새로 나왔잖아요. 카메라가 요즘에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저 오즈모 포켓 보러 가거든요. 살 계획입니다. 제가 진짜 카메라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시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번아웃 왔을 때,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코코를 데리고 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시기는 코코를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평택대학교입니다. 거기 벚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피어있고 또 잘 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벚꽃 축제의 기간이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요. 어렸을 때부터 꽤 많은 악기를 했어요. 피아노도 했었고 바이올린도 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전공은 아니고 취미로 예체능을 했었습니다. 커플 유튜브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 컨텐츠 정도로만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제 영상을 찍는 거가 좋기 때문에 커플 유튜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질문 좀 받았던 건데 커플 유튜브 하는 거 알고 계셨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았었거든요. 저는 커플 유튜브 한 거는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연애 프로그램 나온 거 썸네일이랑 영상 조금 솔직히 조금 봤거든요. 상대방의 과거에 별로 신경을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과거의 시간이 있듯이 저도 저의 과거의 시간이 있던 것처럼 저는 존중을 해요. 왜냐, 저는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라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하고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올라 전공이고 화면에서는 좀 바이올린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실 텐데 바이올린보다 살짝 조금 더 크고 소리가 조금 낮아요. 기회가 된다면 진짜 스튜디오를 자꾸 제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언젠가 꼭 한번 풀로 하는 영상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람이도 좀 거기에서 좀 놀랬대요. 음악하고 이러면은 좀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오히려 단순해서 신기하고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민한 부분은 있긴 있죠. 사람이라 청소에 되게 예민해요. 정리, 청소, 위생 약간 이런 거에는 좀 예민한 타입이고 최근에 싸워서 짜증나가지고 이틀 동안 저 침대에서 잤거든요. 말투, 화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진짜 유치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둘 다 진짜 팽팽하게 싸울 때는 말을 안 해요. 서로 그냥 좀 말을 안 하고 근데 그럴 땐 진짜 불편하거든요. 진짜 혼자 있고 싶고 이럴 거면 같이 산다고 왜 했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둘 중에 한 명이 답답해서 먼저 얘기 좀 해 이러면서 이제 풀고 대화로 어쨌든 풀어나가려고 해요. 웬만하면 좋게 그래도 져주려고 서로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화해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람이의 방식인데 이거는 제가 화가 나 있을 때 포스트잇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줘요.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편지를 이렇게 써줘요. 이 방법 되게 괜찮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가람이 기분 안 좋을 때 포스트잇에 편지 써주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람이도 퇴근하고 이렇게 보면은 화가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포스트잇 편지를 쓰곤 합니다. 이 방법 괜찮습니다. 닌자니를 솔직히 바꾸고 싶을 때가 한 몇 번 있어요. 연애 초반에 커플 잠옷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초록색 잠옷이었어요. 가람이가 저한테 잔스포르츠 가방을 백팩을 하나 사줬단 말이죠. 그 백팩을 사준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그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가람이가 거북이 같다고 닌자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명 뭐 할까 이제 서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은 전이에요. 전이. 닌자 플러스 전이가 합쳐진 게 닌자니입니다. 닌전이로 할 걸 그랬나봐요. 닌전이. 이거는 가람이와의 추억을 말하는 걸까요?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 하면은 저는 치앙마이 갔을 때 와인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했을 때 되게 로맨틱했어요. 또 하나를 꼽자면 사귀기 전에 벚꽃 축제를 보러 갔었거든요.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안정형이에요. 저는 믿고 믿어주고 그런 타입입니다. 저 사실 이 질문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89년생입니다. 뭐 우연히 영상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게 원동력이지 않았을까요? 힘이고 먼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숨기고 싶진 않은 그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사실 Q&A 찍기 전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